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8K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지금 크립토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추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어제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이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사실 예전부터 그 오종태 이사님은 글과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 많은 울림을 주셨어요. 저는 영상에서 뭐 예전부터 많이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종합해가지고 먼저 인사이트 있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코인 정보의 보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수수료가 0이었다가 수수료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거래가 이제 16% 빠졌어요. 그렇게 16%의 거래가 빠지면서 마켓시어가, 지금 이 마켓시어가 어디로 수혜를 받냐면 업비트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BTC가 제로 수수료가 아니니까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만큼 한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코인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인사이트를 보편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제 채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더 다각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볼 텐데요. 지금 갈색고래가 거의 폭주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굉장히 큰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색고래는 5주에서 6주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매집을 했을 때 큰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저희가 보는 게 좋고요. 지금 횡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뭐 매물대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고, 지금 빨간 고래가 이 갈색 고래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시면은 27.8K에서 28.2K에 며칠 동안을 횡보를 했잖아요. 선물 시장에 많은 이제 매도가 있고요. 이렇게 롱숏인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롱으로 배팅하신, 선물 배팅하신 분들이 청산을 당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숏으로 배팅하신 분들이 청산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엣지 있는 가격이 어디냐면은 지금 28.5K에 이 숏 물량이 청산될 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롱 물량 같은 경우는 27. 여기 9K, 그 다음에 27.5K, 요 부분이 이제 롱 물량의 청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면은 연쇄적으로 롱 청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영세적인 숏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선물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어딘가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조금 센 방향이 정해져서 움직일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고래들이 행동으로 매집을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달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둘러싼 이 LSD 생태계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영상 찍고 나서 바로 그날 이더리움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있으면서 이 오픈 인터레스트라 그래서, 이것도 미체결 약정인데 이것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 올라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던 말과 같은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엔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제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경기 침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 3개월 뒤에 한 번은 반드시 올 메타인데, 이제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의 위기냐, 이 두 개의 갈래길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뱅킹 크라이시스가 몇 번 일어났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각종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 중에 졸트라는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잡 오프닝 지표인데, 이게 원래 신규 잡 오프닝이 100만 개 늘 이상 이 바운더리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계속 이제 이걸 지켰었는데, 지금 지난번 발표에서 드디어 100만,
지표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잡 오프닝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해서 경기 침체 보시는 분들은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이 꺾였다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잡 오프닝이나 이 고용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왜 도대체 안 꺾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하세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아직도 미국의 고용은 어마어마하게 탄탄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챙겨야 됩니다. 지금 원래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실제로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잡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잡 오프닝이 이제 꺾인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은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진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채권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 매집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다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블라드라고 해서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이런 모기지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다 빌리는 사람들의 건수를 봤을 때, 이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다. 199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집을 돈 빌려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뭐 수요가 없다. 이런 말과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하우징 마켓은 경기 침체의 후행 메타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꺾이고 있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라고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지표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경기 침체를 넘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다면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2022년도 4Q, 2023년도 1Q는 지금 생각해보면 비트 같은 가격도 거의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하락을 외칠 때, 남들이 모두 무너진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잘 포지션을 잡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저의 인사이트는 2023년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매집하기 좋은 구간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거시경제 상황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즐겁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세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뭐 이란, 뭐 여러 군데 연합을 맺어, 중국, 러시아 연합 맺어가지고 거기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행보들을 보이잖아요. 이건 다 뭐냐면 국제유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국제유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관련이 있냐?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오펙에서 한번 국제유가를 내리려고 감사한 협의를 끝냈었는데, 미국에서 너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경고 때려가지고 한번 못 내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겁나 때려 박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꺾어놨는데, 이 원유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내리지 못하게 되죠.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지금 금융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에 위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풀어야 돼요. 어쨌든 간. QE를 해야 돼.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런 상황만큼은 미국에서는 정말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하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다 이 원유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유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다 각자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옴시티 짓고 빈살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UAE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 막 허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BEP라는 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돈이 똔똔치게 되는 그 원유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우디 같은 경우는 80불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80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내려가면 발작 버튼이 일어나가지고 감산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이유가 있다. 이거를 못 내리게 하고 감산을 못 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계속 개기고 있어요. 미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전쟁 메타로 번지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사우디는 굉장히 힘에 그런 뭔가 다툼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사우디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걸 하고 있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건설업 뭐 이것저것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거의 한 700조 정도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 돈 중에 일부가 지금 크립토 프렌들리한 VC들한테 이제 투입이 됐다. LP인 거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돈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게 밝혀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부펀드에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하락장에서 도대체 미국에 있는 이 VC들이 어떻게 돈을 투자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유럽에 그 크립토 스타트업 투자한 거 다 미국 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 VC인데 어떻게 투자하지? 여기서부터 계속 꼬리에 꼬리 물어가지고 계속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이 LP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미국 VC가 돈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유럽에도 돈이 흘러들어갔고 또 힘의 뭐 다툼을 했을 때도 얘네들이 계속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예전에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상 중에 하나가 중동 자금이 이제 2023년도 이번 불장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들어올 거고 그 자금이 하나의 메타가 돼가지고 이제 크게 불장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크립토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돈이 들어오는 게 단순히 이제 M2 공급량뿐만이 아니고요. 크립토에서는 다른 곳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동 자금이 들어오고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위치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볼 건데 지금 이제 2023년도 1분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미국 지수를 추종하던 비트코인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적 그 연관관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금이 가격적 연관관계가 높아진 거는 지금 뭐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파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해칭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금과 함께 이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면 양적을 완화를 하면 실제로 돈이 풀리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비트코인을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금이 또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크나이즈된 골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크립토에서도 이제 뭐 금을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고요. 이거는 팍서스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그다음 비트코인, 진짜 금을 패깅한 금 다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1분기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과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은행의 뱅크런 사태에도 비트코인은 훌륭한
대응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023년도에 보여준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완전히 하락장은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지금 이제는 과도기적 상태다라고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상태다. 이 과도기적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축적의 단계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도 후반기 정도에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아가야 되고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은 이렇게 축적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정말 지금부터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